아빠랑 딴판이네. 11년 키운 딸, 친자가 아니었던 충격적 진실. 결혼식장, 모든 가족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 씨, 당신은 우리 사진이나 좀 찍어줘요. 아내 강인아가 건넨 휴대전화. 김정수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11년을 피땀 흘려 키운 딸 미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면? 오늘은 한 남자가 겪은 배신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통쾌한 진실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가을, 군복무 중이던 김정수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 강인아를 만났습니다. 정수야, 나 임신했어. 23. 대학교 2학년이던 정수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이나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장난으로 이런 말 하겠어? 벌써 2달 됐어. 어떡하지? 이나는 눈물을 흘렸고 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정말. 하지만 너 아직 학교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아기야. 정수는 곧바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김동우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 녀석이 하필이면 군대 있을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니? 그의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빨리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려라. 우리가 먼저 잘못했으니. 정수의 부모는 살던 25평 아파트를 팔아 전세금 7천만 원을 마련해줬습니다. 정수는 대학을 자퇴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봄, 딸 미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나야, 고생 많았어. 정수 씨, 나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다시 몸매 관리해야 해. 헬스장 등록해도 돼?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 건강해야지. 하지만 이나의 관심은 육아보다 자신의 외모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미라가 생후 6개월이 되던 날, 이나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정수 씨, 나 피임 수술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 하나로 충분해. 더 낳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벌써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중요한 결정을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상의하면 반대할 것 뻔하잖아. 이미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 정수는 허탈했지만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나가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씨, 나 대학원 가고 싶어. 대학원? 미라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 내 인생도 중요해. 하지만 내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당신이 더 열심히 벌어야지. 다른 남편들은 다 잘 버는데 왜 우리만 이래? 이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나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육아와 공부를 병행할 수 없다며 친정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자고. 남자가? 뭐가 문제야? 요즘 시대에 무슨 남자가 어쩌고 그러니. 하지만 싫으면 이혼해. 나 혼자 미라 키울 수도 있어. 정수는 딸을 생각해 이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장인 강만수와 장모 이수키는 겉으로는 사위를 환대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사위, 우리 이나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살림은 좀 도와줘야지. 장모 이수키의 첫마디였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래. 그럼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 되겠네. 예. 100만 원이요? 왜? 우리 딸 공부시켜주고 손녀 봐주는데 그것도 못 내. 정수의 월급은 당시 180만 원. 거기서 100만 원을 생활비로 주면
남는 건 80만 원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월급이 아이고, 사람이 벌써부터 왜 그래? 이나야,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봐. 이나는 남편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정수 씨, 우리가 여기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정수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수어, 불이 다 켜져 있네. 거실에는 장모와 처형 강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이 시간에 들어와. 어디서 놀다 온 거야? 아니, 어머님 대리운전하고 거짓말. 술 냄새 나잖아. 손님 차 술 냄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줄 알아? 우리 이나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너는 밖에서 놀고 다녀. 처형 인숙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했어.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얼굴부터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인수가 내 말이 맞았어. 정수는 억울했지만 딸 미라가 잠든 방쪽을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처가 식구들. 사위, 어제 미라 병원비 냈어? 미라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어 매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장모님. 50만 원 냈습니다. 겨우 50만 원? 더 좋은 치료 받으려면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던데? 어머님, 제 형편이 형편. 맨날 형편 타령이야. 우리 이나가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거지였네. 이나가 커피를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해요. 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이에요. 이나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수는 힘들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김대리,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처가살이 힘들지? 다들 그래. 남자가 처가살이 하면 못 써 빨리 나와. 하지만 나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전세금도 없었고 미라의 병원비가 매달 1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라야,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미라가 좋아하며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박순자가 손녀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미라,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장모 이숙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네, 사돈 손녀 얼굴 좀 보려고요. 안 그래도 잘 오셨어요. 할 말이 있었는데. 이숙희는 정수의 부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위, 능력이 없어요. 김동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미라 치료비도 제대로 못 대고 생활비도 빠듯하게 주고 우리가 여기 공짜로 재워주는 것도 아닌데.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 다른 집 사위들은 다 억대 연봉인데. 김동호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대학도 자퇴하고 애 책임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면서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신시켰으면 책임져야죠. 정수는 옆방에서 이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정수의 부모가 제안했습니다. 사돈, 우리가 미라를 맡겠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안 돼요. 이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제 딸이에요. 시댁에 보낼 수 없어요. 이나야, 너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정수도 돈 벌기 힘든데. 박순자가 설득했지만 이나는
단호했습니다. 싫어요. 미라가 불편해할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아내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식 대학원 선배들이랑. 오늘 토요일인데. 무슨 회식이야? 당신이 뭔데 내 스케줄 간섭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누구야? 민수 오빠는? 대학원 선배. 왜? 의심해? 아니, 의심하는 거 맞네. 정수 씨, 당신이 나를 못 믿으면 이혼하자. 이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이제 7살 재활치료. 덕분에 걷는 건 나아졌지만 여전히 보조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정수는 미라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나 그네 타고 싶어. 그래, 우리 공주님 아빠가 태워줄게. 미라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따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빠 닮은 건 하나도 없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라가 정수 씨 하나도 안 닮았네. 완전 엄마 판박이야. 아빠 유전자는 어디 갔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 강만수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사위, 담배 좀 피우러 나갈까? 네, 장인어른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강만수가 말했습니다. 사위, 솔직히 물어볼게. 너희나 의심하지? 예. 무슨 내가 다 안다. 이나가 요즘 늦게 들어오고 출장 간다고 집 비우고 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남자로서 말하는 건데 아내 의심되면 확인해봐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을? 나도 젊었을 때 당해봐서 아는데 여자는 바람 피우면 눈빛이 달라져. 이나 눈빛 봐봐. 예전하고 다르잖아. 정수는 섬뜩했습니다. 장인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나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부산 출장 가. 미라 잘 봐줘. 회사에서 뭐 하는 출장인데? 신규 사업 관련. 왜? 또 의심해? 아니, 그냥 정수 씨. 당신 요즘 이상해. 나한테 의심병 생긴 거 아니야? 이나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정수는 참지 못하고 이나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업팀 강이나 대리 좀 바꿔주세요. 강이나 대리요? 오늘 연차 쓰셨는데요. 예. 출장 간 거 아니고요? 출장이요? 저희 이번 주 출장 스케줄 없는데요. 전화를 끄는 정수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출장이 아니었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나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진.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명백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그림자가 2개였습니다. 3일 후 돌아온 이나. 다녀왔어. 피곤해 죽겠네. 출장 잘 다녀왔어? 응, 계약 따냈어. 그래. 회사에서는 출장 스케줄 없다던데? 이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회사에 전화한 거야? 거짓말했잖아. 출장 아니었잖아. 미쳤어? 남편이 아내 회사에 전화를 해? 나 망신당했잖아. 대답해. 누구랑 부산 간 거야? 친구들이랑 갔어. 연차 내고. 뭐가 문제야? SNS 사진에 남자 그림자 있던데? 이나가 비웃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그림자까지 분석해? 정수 씨, 당신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나야, 이제 집에서도 감시당하며 살아야 해? 나 숨 막혀 죽겠네. 나 친정 갈래.
이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019년 가을, 처형 강인숙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숙은 40대 재벌 2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언니 대박이다 재벌이라며. 이나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는 나이 들어서도 좋은 남자 만났네. 장모 이숙희도 기뻤습니다. 우리 큰딸이 고생 끝에 복 받는구나. 작은 딸도 좀 보고 배워라. 그 말에 이나가 정수를 쳐다봤습니다. 경멸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수는 미라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빠, 이모 예쁘다. 그래, 우리 미라도 예쁘고.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랑 신부, 가족분들 나오세요. 사회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도 미라를 안고 나서려는데 정수 씨 이나가 정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응, 당신은 우리 사진 좀 찍어줘요. 이나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뭐, 나도 가족 사진 찍어야지. 당신이 무슨 우리 가족이에요? 사진이나 잘 찍어요. 주변 하객들이 다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이나야, 그래도 이건 빨리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결국 정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상에서는 장인, 장모, 처형의 신랑, 그리고 이나와 미라까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만 빼고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을 찍으며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뭐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건가?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나야. 아까 그건 너무했어. 뭐가요? 가족 사진에서 나를 빼다니. 당신 사돈네 사위가 우리 집안 사진에 왜 들어가요? 오버하지 마요. 사돈네 사위. 나 당신 남편인데.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요.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남편이라고 우기지 말고. 조수석에 앉은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사위, 이나 말이 맞아. 당신 우리 집안 체면 많이 깎아 먹었어. 인숙이 시댁에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미라가 걱정스럽게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미라야, 아빠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을 나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차라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아들아, 괜찮니? 오늘 식장에서 많이 속상했지?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몰라. 너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아들아, 힘들면 집으로 와. 미라도 데리고 와.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이라서. 무슨 소리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아들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네. 미라 정말 내 딸 맞니?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아, 엄마 눈에는 미라가 너랑 하나도 안 닮아 보여. 처음엔 여자애라서 그런가 했는데 11살이 다 되도록 하나도 안 닮았어. 눈, 코, 입, 체형 아무것도. 어머니 확인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끄는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각방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 얼굴 보기 싫었어요. 이나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방을 쓰기 시작한 후 이나의 외출이 더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회식? 내 밤 늦을 거예요. 또 출장? 네, 이번엔 제주도로 일주일.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2020년 봄, 정수는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나야,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우린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이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근데 미라는 내가 키울 거예요. 뭐. 그건 당신. 미라 키울 능력 있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면서. 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간 정수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결심했다. 그런데 미라는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 박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혼한다면서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친자 확인.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세요. 아들아, 엄마가 지난 11년간 미라를 지켜봤어.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 내가 어렸을 때 사진하고 비교해봐도 우리 집안 누구하고도 안 닮았어. 아버지 김동호도 거들었습니다. 정수야, 아빠도 처음엔 그냥 여자애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이나가 알면 몰래 해.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정수는 고민 끝에 미라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주말에 만나서 함께 미용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미라야, 아빠랑 머리 자르러 가자. 응. 좋아. 미용실에서 잘린 미라의 머리카락을 몰래 챙겼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친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정수 씨, 결과 나왔습니다. 네, 박사님 불일치입니다. 확률 0%입니다. 뭐라고요? 김정수 씨와 김미라 양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검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사는 정확합니다. 재검을 원하시면 다른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정수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일치 11년을 키운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나를 찾아갔습니다. 이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냈을 텐데요. 미라 내 딸 아니지? 이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친자 검사했어. 불일치 나왔어. 당신 미쳤어요? 무슨 친자 검사를? 두 군데서 했어. 결과 똑같아. 미라는 내 딸이 아니야. 이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친자 검사? 그거 믿어요? 그런 거 오류 투성이에요. 오류? 두 군데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요. 못 믿겠어요. 우리 교재 중에 임신한 거 사실이에요. 당신 아기 맞아요. 과학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뭘 못 믿어. 당신이 검사를 잘못한 거예요. 미라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이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나야, 솔직히 말해. 미라 아빠가 누구야? 정수 씨예요. 당신이에요. 그럼 같이 다시 검사하자. 법원 통해서. 싫어요. 왜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이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2020년 여름 법원에서 정식 친자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정수, 이나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김정수 씨 친자 검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의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2차례 사적으로 친자 검사를 진행했으며 2번 모두 불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의 공식 검사를 요구합니다. 이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친자 검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아동의 정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고 강이나 씨, 검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혼 전 교제 기간 중 임신했고, 그때 남자는 원고밖에 없었습니다. 친자. 검사 자체가 모욕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받아서 증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법원 주관하에 친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일치 친자관계 부정 재판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판사가 이나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제가 술을 마셨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 증인으로 나온 피고의 친구 박민수 씨를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관계입니까? 대학원 선배입니다. 단순한 선배 관계입니까? 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와 박민수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천 통의 통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가 대부분입니다. 이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텔 숙박 기록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28회입니다. 이건 또한 김미라 양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원고 김정수 씨는 O형, 피고 강인하 씨는 A형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반면 박민수 씨는 B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이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민수 씨가 김미라 양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까? 이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정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11년 동안 날 속였어. 11년 동안이나. 판사가 진정시켰습니다. 원고, 진정하십시오. 정수의 어머니 박순자가 방청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어떻게 11년 동안 남의 자식을 속여서 키우게 해? 우리가 아파트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 판사가 계속해서 이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박민수 씨 아이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를 속였습니까? 내 재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가 박민수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미라는 내 딸이지만 정수가 키우게 할 거야. 당신은 편하게 살아라는 내용입니다. 이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나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 오빠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신은 책임질 사람처럼 보였어요. 책임질 사람처럼 나를 호구로 본 거잖아. 호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편했어요. 당신이 다 해주니까.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김정수와 김미라의 친자 관계는 부정됩니다. 둘째, 피고 강인하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셋째, 피고는 원고가 지난 11년간 지급한 양육비 총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 이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1억 2천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피고는 11년간 허위 사실로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모든 비용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친자를 키운 것이며 원고는 타인의 자식을 속아서 키운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나는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넷째, 김미라 양의 친권은 생물학적 부모인 강인하와 박민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고 김정수가 원한다면 미라 양과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정수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미라를 키울 수는 없습니까? 원고와 미라 양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미라 양이 원하고 생물학적 부모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정수는 11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란 미라를 떠올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정수의 부모가 이나와 마주쳤습니다. 박순자가 이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아, 우리 아들 인생 뭐라고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라니 참 뻔뻔도 하다. 내가 죄송하면 다야. 우리가 아파트 팔아서 도와준 돈,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 다 내 놈의 자식 키우는 내 다 쓴 거잖아. 김동호도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11년이야, 11년. 그 세월을 어떻게 되돌려 줄 거야? 이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후 일주일 정수는 미라를 만났습니다. 미라야 아빠. 미라는 정수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불편한 다리지만 최대한 빨리 정수는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 뭐야? 아빠가 사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라야, 아빠는 앞으로 미라를 자주 못 볼 것 같아. 왜? 아빠. 어디가? 아빠는 안 가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아빠, 나 잘못했어? 내가 말 안 들어서? 아니야, 미라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미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나도 아빠 사랑해. 아빠도 미라 정말 많이 사랑해.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나가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수 씨, 미라가 이상하대요. 자꾸 아빠 찾고 미라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제가 말할게요. 미라한테 진실을. 이나야. 제발, 미라는 아직 어릴 때 알려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알면 더 충격받아요. 며칠 후 이나가 미라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라는 울면서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미라야, 거짓말이지? 아빠, 내 진짜 아빠 맞지? 미라야, 아빠는 아빠. 대답해줘. 아빠, 내 아빠 맞지? 정수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미라야, 아빠는 미라 친아빠는 아니야. 하지만 미라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건 변함없어.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아빠가 내 아빠야. 다른 사람 아빠 필요 없어. 미라야, 아빠, 나 데리러 와줘. 나 아빠랑 살고 싶어. 미라야, 법적으로 아빠가 미라를 데려갈 수 없어. 왜 안 돼? 아빠랑 미라는 가족이 아니래. 법에서. 법이 뭔데? 우리 가족인데. 정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이나가 박민수와 함께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정수 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박민수는 40대 초반,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입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돌아가요. 미라 일 때문에 왔어요. 민수 씨가 미라를 키우고 싶대요. 뭐.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요. 책임. 지금 와서 책임이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미라를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11년 동안 뭐 했어요?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비 대고 재활 치료시킬 때 뭐 했냐고요. 그건 당신은 편하게 살면서 가끔 이나 만나서 즐겼겠죠? 미라가 장애 있는 것도 알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요.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수 씨,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미라의 미래예요. 미라의 미래? 너희가 미라 미래를 생각한 적이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민수 씨는 재력도 있고 미라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이면 다야? 미라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민수 씨는 미라한테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며칠 후 이나와 박민수가 재판을 또 신청했습니다. 정수의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정수는 미라에게 생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아빠 행세를 하며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11년간 미라를 친자식처럼 키웠으며 미라 역시 원고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아동의 정서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판사가 미라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미라 양,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정수 아빠랑 살고 싶어요. 박민수 씨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싫어요. 이나가 미라를 야단쳤습니다. 미라야. 그분이 내 진짜 아빠야. 싫어요. 엄마도 싫어요. 정수 아빠가 좋아요. 미라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는 고민 끝에 판결했습니다. 미라 양의 의사를 존중하여 김정수의 면접 교섭권은 유지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부모인 박민수 씨도 미라 양과의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나와 박민수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초 재산 분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총 3억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라의 치료비로 1억 5천만 원, 처가 생활비로 8천만 원, 그 외 피고의 대학원, 학비, 명품 구입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도 결혼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으며 현재 5천만 원의 저축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반분하자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저축 5천만 원은 원고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동안 피고가 모은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11년간 원고를 기망했고 원고의 인생을 파탄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당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의 저축 5천만 원 중 50%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이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제 돈이에요. 피고는 원고의 희생으로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에게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또한 정수의 부모가 제공한 전세금 7천만 원 반환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님, 김동호, 박순자 부부는 2014년 자신들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피고 부부에게 전세금 7천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건 증여였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건 없지만 시댁에서 주신 거니까 증여 계약서가 없고 차용 증서도 없다면 이는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라 인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합계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반환 1억 2천만 원, 전세금 반환 7천만 원, 저축금 분할 2,500만 원, 2억 6,500만 원 인하는 2억 6,5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하의 친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모 이숙희가 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하니, 정수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선처해 주세요. 우리 이나가 파산하겠어요. 어머님, 이나는 11년간 저를 속였습니다. 제 인생을 파탄냈어요. 이게 과한 겁니까? 하지만 어머님도 저를 무시했잖아요. 매일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나는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2억 6,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받은 정수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들아,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아들아, 내 11년은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2021년 여름, 이나가 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수 씨, 미라가 말을 안 들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정수 씨를 만나게 해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정수는 미라를 만났습니다. 미라야, 아빠. 미라는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미라야, 왜 밥을 안 먹니? 아빠가 없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 미라야. 아빠는 항상 미라 생각하고 있어. 아빠,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는 맨날 민수 아저씨랑 있고 나는 혼자 있어.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아빠가 법적으로 미라를 데려올 수 없어. 왜? 나는 아빠가 좋은데. 아빠도 미라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법은. 그때 이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수 씨, 제안이 있어요. 무슨? 미라를 데려가세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미라 키우기 힘들어요. 민수 씨도 미라를 부담스러워하고요. 차라리 정수 씨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야? 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양육비는 받지 마세요. 저희는 미라한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요. 미라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다기보다는 미라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정수 씨가 미라를 더 사랑하잖아요. 정수는 분노했지만 미라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조화 법적 서류 준비에 일주일 후 친권 포기 각서와 함께 미라는 정수에게 왔습니다. 아빠. 미라야, 이제 아빠랑 계속 살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미라는 정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미라를 데리고 작은 투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좁네. 응, 좁지? 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아빠, 나 행복해. 아빠도. 정수는 미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미라가 진짜 자신의 딸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친아빠 아니지? 응, 그래도 아빠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미라야, 진짜 아빠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래. 선생님이 그러셨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미라야, 아빠도 미라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딸이야.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2022년 봄, 정수는 우연히 이나를 마주쳤습니다. 정수 씨, 미라 잘 지내요? 너랑 상관없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 11년을 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미라한테도 사과해야지.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 미라도 알아. 이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랑은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 민수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저를 그냥 데리고 논 거였어요. 정수는 비웃었습니다. 인과응보네. 너도 당해봤으니 내 심정을 알겠지? 정수 씨.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미라 앞에도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이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정수와 미라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미라는 이제 15살 재활. 치료 덕분에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정수의 부모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녀 많이 컸네. 박순자가 미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까? 와, 좋아요. 김동호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하지만 잘 이겨냈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너의 사랑 덕분이지. 미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정수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미라를 혈연이 전부는 아니구나.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어느 일요일, 정수와 미라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거 타자. 응, 가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아빠도 미라랑 있으면 매일매일이 행복해.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미라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사회복지사 될래. 사회복지사? 응, 나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 그리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정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멋진 꿈이다. 미라야, 아빠가 응원할게. 고마워. 아빠가 있어서 난 행복해. 정수는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11년간의 배신과 고통하지만 그 끝에서 정수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을. 그리고 그것이 정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한편 이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재산은 모두 날아갔고 박민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도 이나를 외면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이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미안해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이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미라의 고등학교 입학식. 정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미라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미라야, 떨려? 응, 조금.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입학식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김미라 학생 학부모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라가 참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네요. 꿈이 사회복지사라고 들었는데 멋진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라가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도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영웅이라니. 내 미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서며 정수는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미라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아빠를 영웅이라고 했다며? 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내 영웅이야.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줬잖아. 미라야, 아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야. 아빠가 있어서. 정수는 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미라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정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11년은 헛되지 않았다고. 미라를 만난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을 견딜 가치가 있었다고. 아빠, 저녁에 뭐 먹을까? 미라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 알았어. 오늘은 특별히 두부도 듬뿍 넣어줄게. 와. 최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들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정수와 미라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년간 속아서 남의 자식을 키웠지만 결국 그 아이가 진짜 자신의 딸이 된 남자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던 김정수, 그리고 친엄마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짜 아빠의 사랑으로 행복을 찾은 미라.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